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니지의 사업총괄을 맡고 있는 장윤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니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예측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 그래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시장의 변동사항들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또 높은 정밀도의 AI 모델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정확한 예측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명이 이니지는 인간의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을 가진 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 여기서는 주로 이제 작업자들 또는 기업에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니지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니지는 여러 가지 AI 기술 분야 중에서 주로 이제 시계열 예측 분야와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을 파악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이제 귀납법적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요즘 사용하는 기술이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딥러닝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추출해서 기존의 사람이 프로그래밍으로서 만들기 어려웠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어떤 디시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니지는 시계 예측 기술을 가지고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동시에 설명 가능 인공지능, 영어로는 Explainable AI 또는 약자로는 XAI로 적는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AI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또한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좀 단순하게 보면은 재료의 조건이 있고, 그 재료를 가공하는 가공 조건이 있고, 그 결과로 나오는 제품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통해서 재료의 상태를 파악하고 가공도 잘 조정하고 제품도 잘 만들어 왔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요구되어지는 조건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SG와 같이 환경적인 이슈들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면서 생산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조금 놓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안전, 환경적인 이슈들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제 요구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생산성, 품질 또는 투입된 에너지, 비용들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서 어느 한쪽이 좋아지면 나빠진다고 해서 그냥 좀 묻어두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달성하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니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과거에는 동시에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이득들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에서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속에 있는 규칙을 찾아내서 모델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계측하고 저장하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AI를 잘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고려하고 점검해야 될 대상이 우리 회사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얼마나 계측되어지고 얼마나 저장되고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칙 또 논리를 이해할 때에 과거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도출해서 나오는 방식을 연역법이라고 그러고요.
관찰되어지는 사실, 정보로부터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연역법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적인 지식, 물리적인 지식, 그리고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런 지식들 위에서 우리가 제조업을 이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요. AI 시대, 이제 딥러닝 기술이 들어오면서 관측되어지는 모델로부터 어떤 규칙을 찾았는데, 지금까지 작업자들 또는 사용자들이 해왔던 방식과 AI가 제시해주는 방식이 이해 가능해야 되고, 사람들 쓸 수 있도록 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은 그 과정은 잘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블랙박스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 XAI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에 대해서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화이트박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관측되어진, 즉 이제 귀납법적으로 도출되어진 정보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해준다. 그래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이 특히 제조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장을 진단하고 품질을 예측하고 공정에 최적화한다는 것이 제조업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계측이 가능하면 됩니다. 여기 계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설비가 고장이 났구나, 이 정도 상태라면은 뭐 다음 주쯤 고장이 날 것 같구나, 또는 품질이라고 하면은 지금 생산을 쭉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이제 공정 속에서 현재 제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 상태에 있구나, 이거 이제 직접 계측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최적화라는 것은 그러한 계측되어져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은 생산의 조건을 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되도록 운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최적화의 방법입니다. 근데 현실은 좀 어떠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계측이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은 또는 운전자들은 간접적으로 관측되는 정보나 또는 경험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또는 시간이 흘러나고 나면은 이제 완성품이 나올 때쯤 뒷공정에 가면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그런 정보들 이제 경험적으로 활용해서 공정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더 정밀하게, 더 최적화를 하고 싶은 요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적화 모델을 만들고 계측되지 않는 정보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고객들은 뭐 소프트 센스, 또는 여러 가지 용어를 부르긴 한데, 물리적으로 계측되지 않는 정보들을 가지고 AI가 예측했을 때에 그 정보를 가지고 공정을 최적으로 운전하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은 큰 정유사의 사례인데, 연속 공정에서 파이프 속에서 이제 원유 또는 이제 중간중간에 공정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이 파이프 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온라인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측정을 해야 되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한참 뒤에 알게 되고, 자전 주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정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니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계측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충분히 정확한 정확도, 예측도를 가지는 예측 모델, 소프트 센서를 만들어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공정의 제어에 반영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LLM,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들이 생기면서 산재되어 있는 정보로부터 지식을 이제 추출해서 또는 정제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정보 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도 있고, 우리 기업 내에서 생산과 관련돼서 일어났던 활동들, 여기서 이제 ERP나 MES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또는 정제를 해서 보고서 형태로서 보고 싶어하고, 그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하는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이제 활용되어질 수 있는 분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줘야 되는데, 하나는 LLM 같은 언어로서 질문하고 언어로서 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산재되어져 있는 EIP와 MES에 있는 정보를 체계화하는, 정리하는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LN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으로 이미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기업 내에서 EIP와 MES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형태의 이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어떤 관계로서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접근을 좀 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지식을 좀 정리해 놓으면은 쉽게 자연어로서 질문하고 자연어로서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공지능에서의 설명 요구권, 좀 기술적인 용어로서 표현하면은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투명성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생겼을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의사결정이 나왔는지를 투명하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뭐 제조 공정에서의 이슈도 있고, 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개인에 대해서 신용도 평가를 했다든지 또는 대출을 승인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의사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때로는 어떤 데이터의 항목이 개선되면은 이 의사결정이 뭐 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뀔 수 있느냐, 이런 정보들도 제공해 줘야 되는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으로 좀 다시 들어오면은 기존에 제조를 하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찌개를 끓이는데 조금 싱거우면은 소금을 반 스푼 더 넣는 방법도 있고 1분 더 졸여서 간을 맞추는 방법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리의 오퍼레이션은 어떤 게 가장 최적이라고 결정했느냐를 AI가 결정했다면은 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느냐, 이것을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EU 인공지능법, 뭐 EU AI Act라고 하는데요. 2024년도 3월달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그 법이 나온 건 아니고 정보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GDPR 같은 이슈들도 이미 이제 발효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들 이제 EU에 준비를 쭉 해왔는데 EU의 인공지능법의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법입니다. 여기서 위험 기반 접근법이라는 것은 AI 기술을 활용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대신에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적절히 관리할 것이냐. 여기서 통제는 금지하는 것들이 있고요. 관리하는 것들은 위험하지 않게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보면은 EU 내에 수출을 하거나 EU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법에 이제 저촉을 다 받게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은 해도 된다, 어떤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게 법에 다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AI가 가지는 기술적인 특징, AI는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후에 AI 액트를 보면은 투명성을 되게 강조하도록 전반에 걸쳐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은 충분한 설명,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반드시 부과되어서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만일에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안전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AI 모델을 이제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은 만일에 EU 쪽에 진출을 이미 이제 하셨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면 이제 법 발효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투명성 또는 이제 설명 가능성 또는 안전성 이런 이슈들을 좀 주의 깊게 체크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U가 규제가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규제가 많은 지역인데 여러 가지 규제들 중에서 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CBAM이라고 부르는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대표적인 건데 이미 이제 국내 기업들, 뭐 철강사들부터 시작해서
EU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시켰던 탄소에 대한 정빙도 해야 되고 절감도 해야 되는 숙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절감하지 못하면은 관세 맞는 것처럼 탄소에 대한 이제 세금을 맞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준은 EU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보다 얼마나 많이 탄소를 배출했느냐, 적게 배출했느냐는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니지는 이러한 탄소 국경세의 부과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공정의 오퍼레이션을 최적화해서 생산 과정에서의 낭비를 좀 줄이고 낭비되어지는 에너지를 절감해 드리는 뭐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시멘트 뭐 이런 업종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품을 만들면은 이제 기존에는 완전한 스테이블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과거의 엔지니어링 기술로서는 더 이상 편차를 줄일 수 없다라고 하고 뭐 10년, 20년 그렇게 운전하고 있던 공정들을 AI 기술이 들어가서 오퍼레이션 편차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낭비되어지는 에너지를 이제 절감시키고요. 그 낭비되어지는 에너지는 이제 비용 문제 그리고 탄소 절감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규격이 되겠습니다. 뭐 시멘트 공정 같은 경우에는 CO2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국내에서는 철강하고 시멘트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데 시멘트 공정은 유연탄을 떼서 석회석을 가열하고 제품을 이제 가공하는 그런 공정이다 보니 CO2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CO2를 줄이기 위해서 유연탄 외에 다른 원료들 요즘은 주로 이제 순환연료라고 해서 폐기되어지는 폐플라스틱이나 폐유 같은 그런 물질들을 재활용해서 열량을 이제 얻고 있는데 기존보다는 이제 제어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런 공정에 이니지 이제 뛰어난 시계 예측 기술 그리고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부과해서 공정 운전의 온도 편차를 줄여드리는 거죠. 헌팅을 줄여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품질도 안정화시켜드리고 품질이 안정화되면 생산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조금 개선해드리고 제품 생산의 이제 원 단위도 절감시켜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뭐 품질, 생산성, 에너지 비용 모두 달성하고 CO2의 발생도 이제 직접적으로 절감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탄소 중립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달성해야 될 분명히 목표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에너지원을 잘 선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공정의 제조 상태가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AI의 최적 제어 기술을 이용해서 안정화시켜 줄 것이냐. 이제 공정을 안정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에너지를 끌어다 쓸 것이냐. 여기서 이제 에너지는 결국은 비용과 관련되어 있고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탄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면은 석유화학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발열 공정이 있고 흡열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을 설계할 때는 에어컨 따로 떼고 뭐 난방 따로 떼고 이게 이제 낭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열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품을 생산하면은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설비의 설계 조건이 최적은 아닙니다. 이럴 때에 AI가 열량 이득을 계속 이제 계산을 해서 어떨 때는 열량 교환만으로도 오퍼레이션 될 수 있게 해주고 어떨 때는 유틸리티를 끌어다 써서 훨씬 이득이 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계산 또는 이런 제어를 자동으로 이제 제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 공정에서의 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니지는 기본적인 성격이 테크 기업입니다. 고객들의 오래된 문제, 뭐 제조업 쪽이니 오래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오래된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배우는 AI 기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고객들의 공정을 이해하고 또 고객들 공정 속에서 고객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같이 발견하면서 AI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 이니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런 최적화 모델들이 고객들이 만족하시고 또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니지는 고객만큼 고객보다도 더 고객의 공정을 잘 이해해야만 고객의 문제를 잘 풀어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정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역할적으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님이라는 호칭들을 쓴다든지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IT 기술들을 통해서 원격지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화상회의, 또는 슬랙 같은 메신저 활용, 그리고 이제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고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진 그런 기업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복지 제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제시해드릴 수 있는 복지들은 직원들의 성장에 얼마만큼 회사가 지원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아마 가장 강하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MZ 세대도 있고 또 이제 갓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테크 기업에 와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들이 성장을 어떻게 더 좀 가속화하고 물론 이제 회사에 기여도 하면서도 그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가지 그냥 맛있는 걸 많이 사줍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큰 복지는 직원 자신의 성장을 회사가 리딩해 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복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오면 충분히 직원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니지가 바라는 인재상은 이제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문제를 찾아서도 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이니지가 대하고 있는 고객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한국에서의 첫 사례인 경우도 많고 세계적으로도 첫 사례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엔지니어링 기술로는 운영하던 공정이긴 하지만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안전하게 또는 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실제 공정을 제어해서 AI로 자동 제어를 하는 그런 사례가 처음인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푸는 게 결코 과정이 편하고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나는 꼭 풀어내고야만 알겠다. 이런 도전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직원들을 저희가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니지의 비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인공지능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AI 기술로 이롭게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정말 풀어야 될 많은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수는 풀지 못한 채 그냥 살기도 하고 어떤 문제점들은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고통을 좀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또 기업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 그 책임을 기업이 달성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직원들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해주고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 이니지가 제공해드리는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니지가 풀고 있는 산업계 문제들이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쉬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과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던, 그냥 오퍼레이션 해왔던 공정들을 저희 이니지가 제공해드리는 방법으로서 하나씩 개선하고 그를 통해서 고객도 보다 성장하고 고객도 성공할 수 있고 저희 이니지도 구성원들의 성장과 더불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